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한국장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NG가 나가지고 녹화가 좀 늦었네요. 하여튼간 오늘 아침에는 한국 주식시장은 일단 강한 매수세가 등장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366, 365 후반 대충 요 자리 어딘가가 지난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시작부터 갭으로 넘어갔죠. 시작이 36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중요한 저항을 갭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요한 저항을 갭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반적인 기술적인 분석에서 시작부터 저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면 이 매수세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활약할 수 있다라고 봐서 원웨이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웨이 상승이라는 게 뭐냐? 갭 상승 출발해서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장대 양봉으로 하루 종일 뽑아 올리는 거죠.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갭 상승, 원웨이 상승하면은 아마 그죠? 거의 선물 5포인트, 10포인트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근데 지금 아무튼 아침에 먼저 한국장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원웨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게 본다는 거. 원웨이 가능성을 왜 낮게 보냐면은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만기의 영향을 좀 다이렉트로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일에 반드시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이 나오지 마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솔직히 지금 옵션이 좀 비싼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원웨이 콜대박이 나버리면 만기일 치고 옵션이 너무 비싸지게 돼서 좀 솔직히 세력들이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원웨이 상승시키는 그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원웨이 상승의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오늘도 결과적으로 지지와 저항이나 확인하면서 답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지만 원웨이 상승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까지만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 하고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하락이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는 보시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잖아요. S&P도 나스닥이고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는데, 그럼 이제 이 저항을 이제 확인하는 게 어젯밤이었다는 얘기죠. 저항 누적시키고 지지력을 살짝 깨놨으니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근데 올랐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죠. 뭐든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하락해야 될 때 하락하지 못하면 오르고, 상승해야 될 때 상승하지 못하면 하락하는 법이거든요. 어제 중요한 자리, 하락해야 될 날이었는데 상승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랫꼬리 달렸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한 어떤 하방 경직성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절대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근데 하락 추세 중이고 반등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지만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지 어쩔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직도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하락은 끝났다, 이제 상승이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좀 그냥 차분히 평상시처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쇼 다 팔고 이제 롱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딱히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밤에 좀 확인해 보시고 움직이시든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간 4540이라는 자리 아직 넘지 못했죠. S&P는요. 그렇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700이 제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좀 넘었어요. 14750입니다. 14700이 넘었으니까 무조건 쇼 청산해야 되냐? 아직 좀 그렇게 보기엔 조금 좀 그렇다라는 거죠. 나스닥은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14000이잖아요. 14000. S&P는 4500이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14700이라는 자리를 테스트하는데도 보시면 굉장히 더럽게 테스트를 했었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보시면 많게는 100포인트 이상씩까지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턱걸이죠. 아직까지는 여기를 시원하게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부근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 이런 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턱걸이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런 기대감이 드는 날이긴 한데, 오늘 밤에 또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저항은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저항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연속적인 상승 나오면은 어디까지 또 열려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렸던 한 15,100 부근까지는 열려 있는 거고, S&P 같은 경우는 한 4,580 뭐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건 오늘 밤에 연속적으로 상승 마감했을 때의 이야기고, 오늘 밤에 상승 마감할지 하락 마감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 저 상승을 보면서 일단은 뭐 두 가지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한 가지, 그죠? 그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상승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됐을 거다라는 점이 일단은 한 가지 제가 어제 생각한 거고요. 어제 상승을 보면서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CPI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CPI 발표가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CPI 발표인데, 이거 발표 전에 이미 시장이 이미 폭락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뭐 약간의 저만의 우려, 숏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우려, 요런 게 좀 있었는데, 일단 이런 우려는 좀 일단 많이 사그라들긴 했어요. 사실 어젯밤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을 해버리면 그냥 하락을 하는 날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밑에 지지선이나 이런 게 좀 잘 없고 그런 구간이라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 구간인데, 급락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구간인데, CPI 발표 전에 시장이 급락하면은 솔직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전 이런 건 바라진 않았었는데, 한편으로 어젯밤에 올라주면서 그렇구나, CPI 발표 전까지 조금 더 올려먹을 생각인가? 차라리 내 입장에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발표 전에 시장이 하락 쪽에 힘을 소진하지는 않고 있다 라는 점을 어쨌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지켜봤어요. 아무튼 뭐 특별히 지금 시장에 관해서 드릴 이야기도 없고 드릴 만한 이슈도 없습니다. 딱히 뭐 분석할 거 없고, 그냥 이슈가 부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깝깝하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아무런 재료도 없는데 그 맨밥 그냥 그 물도 없이 반찬도 없이 퍼먹는 것처럼 퍽퍽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무미건조한 싸움만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빅스하고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살펴만 보고 넘어가자면은 빅스 같은 거 일단은 아직까지 20이라는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은데 일단 못 지켜줬어요. 그래서 일단 UVXY의 생존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마지막 한 자리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 한 자리 여기 붕괴시키면은 UVXY는 완전 잊으셔야 돼요, 당분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다시 양봉으로 이걸 되돌리면 UVXY 살아나는 거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을 텐데, 아무튼 지금 요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여전히 있긴 있으니까 이 자리 잘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UVXY 뭐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바로 되돌려야 돼요. 오늘 밤에 바로 되돌리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삐끗하면 UVXY 당분간 이제 조금 좀 놔줘야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죠? 여기 자리 붕괴되면 다음번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최소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UVXY 살아날 거면 오늘 밤에 바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UVXY 살아나려면 오늘 밤에 어젯밤에 상승을 좀 되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스닥도 좀 되돌려야지 하방 포지션이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였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버티는 바람에 여기서 4거래일 5거래일 지지력 확보했고, 여기서 지금 4거래일째 지지력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어젯밤 양봉으로 인해서 저항을 소화했기 때문에 4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됐습니다가 아니고 4거래일 동안 이제 4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지지력을 기반으로 해서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오늘 밤에 결정될 건데, 오늘 밤에 이제 올라가주면은 다행인데 못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저항만 누적되는 거고 또다시 요 박스권에서 계속 놀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금 시장이 이제 중요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CPI 발표, 그죠? 요거 CPI가 목요일 밤이니까 어쨌든 뭐 그 전까지 뭐 이런 움직임, 일단 뭐 숏포지션 입장에서 그다지 뭐 나쁠 건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숏포지션 입장에서 어디 중요한 저항을 넘지만 않고 계속 갔으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지켜보자 라는 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간에 오늘 밤까지 좀 확인하시고, 오늘 밤 종가 뭐 정도까지는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나머지 오늘 그죠, 특별한 이슈 이런 거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슈 이런 거 없고, 다만 이제 그 ECB 관련해서 어젯밤에 뭐 라가르드가 뭐라 한마디 어젯밤에 라가르드가 뭐라 한마디 했었나 봐요.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너무 긴축우려 하니까 ECB 총재도 과도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다독이는데 공을 들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통화조정의 어떤 조정도 점진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유로존의 어떤 긴축적인 우려 이런 걸 좀 잠재워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 뭐다? 유로존의 긴축이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유로존이 좀 완화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의 긴축은 한국의 악재다, 그죠? 유럽의 긴축은 한국의 호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 긴축 이런 거보단 자꾸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주식시장엔 저런 게 악재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달러가 잘 죽지 않아요. 계속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 어쨌든 완연한 상승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긴축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한국이 빠지는 겁니다. 신흥국에서 돈이 짜불짜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외에 그죠, 뭐 우크라이나 이슈 등등 뭐 해가지고 달러가 약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어쨌든 계속 오랫동안 그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또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계속 체크해 봐야 돼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게 이제 금리는 올랐단 말이죠. 금리는 장중에 뭐 1.96, 2%가 코앞이네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점이, 뭐 물론 이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뭐 물론 근데 요즘 이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상식이긴 한데, 이미 뭐 1, 2년 전부터 상식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간 어젯밤에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일단 올랐다. 뭐 그렇다고 이상하냐? 딱히 이상하진 않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하고, 어쨌든 뭐 지켜보자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오르면은 시장에 부담감이 될 수 있을 거다. 다만 지금 CPI 발표 전에 금리가 이렇게 미리 치솟고 있는 거는 제 입장에서 이건 좀 또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숏 포지션 입장에선.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요런 점들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으로선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를 일단 살펴봤고, 뭐 사실 요즘에 뭐 특별히 그렇게 이슈 같은 것도 없고 뭐 점검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에서 이제 한마디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쨌든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미국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 대세 상승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원래는요, 전통적으로는요. 전통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를 찾아보시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때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대세 상승을 했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무조건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주식시장이 긴축 우려라고 해서 1월 달에 폭락하고 작년 6월부터 막 하락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이런 하락을 두고 앞으로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미국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긴축우려라고 하면서 막 급락을 해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늘 지난 역사가 그래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역사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이나 뭐 두 번째 금리 인상까지 그랬던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보통 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긴축우려라고 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 금리 인상부터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던 게 100% 확률이라고요. 100% 확률. 그러니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호재였거든요. 대형 호재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주식시장이 이미 대세 상승으로 또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거.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싸냐, 뭐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IT 버블 때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비싼 상황이다라는 거.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직접 찾아보세요 한번. 하여튼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앞으로 위쪽으로 더 띄워먹을 메리트가 있으면은 이제 대세 상승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해먹을 메리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물론 전통적으로 대형 호재긴 한데, 이거 대형 호재가 주식시장이 이미 너무 비싸버리면은 호재가 이게 힘을 쓸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일단 맞을 수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 대세 상승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 이것도 금리 인상 전에 어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여지도 아직까지 많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되겠죠. 이 공식이 깨지려면, 건전한 대세 상승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빠진다란 이런 게, 이런 것들이 틀림이 증명이 되려면, 제 의견이 맞다,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서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라는 저의 의견이 맞아지려면은 3월달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시장이 막 폭락해갖고 빅스가 막 80까지 오르고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직전에 너무 폭락해버리면 또다시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 첫 번째 금리 인상 전까지 서서히 빠지거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락에 대한 에너지를 계속 잘 남겨놓고 폭락 없이 적당히 이런 분위기를 잘 지속해 나가면은, 그럼 이제 시장은 진짜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세 하락적인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전통적인 관점에선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까지 계속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맞긴 맞을 건데,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전통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어쨌든 늘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통적인 관점,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악재지,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나 호재였다고요. 역사적인 사실에 미루어 봤을 땐요. 100%의 확률에 100% 확률. 주식시장에 100%가 없다 그러죠. 근데 100%의 확률이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100% 확률이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유일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가장 금리 인상 전에 가장 시장이 비싼 때예요. 지금이요. 지난 수십 년간 역사에 돌아봤을 때요.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제 앞으로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같이 지켜보자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관해서 긴축 우려라고 하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무조건 악재다, 아니라고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호재입니다. 주식시장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베팅하긴 해야 돼요. 지금 아무튼 뭐 그렇다 저렇다 해도 전 주식시장이 너무 밸류가 비싸니까 저는 숏배팅을 한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니까 숏배팅 안 팔고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거죠. 뭐 복잡한 이유는 없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 오늘 뭐 원웨이 상승 가능한 날인데
아침 10시 가까이 되도록 요 모양이면 오늘 원웨이 상승할 가능성은 일단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옆으로 기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장중에 조금 내려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365가 365, 366이 저항이 돌파 한착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막판까지 좀 보셨다가 숏 포지션 비중 살짝 줄이는 게 정석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으면 더 개기시든가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아무튼 365, 366이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죠. 근데 이 저항을 오늘 이렇게 해놓으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 열리는 거라고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어쨌든 근데 그 CPI 발표를 재료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뉴스 기사를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돈을 움직이시기 전에, 큰맘 먹으시기 전에 CPI 발표 정도는 좀 확인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움직이셔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또 그리고 어쨌든 뭐 막연히 막 공포나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쨌든 숫자만 살펴보면서 무미건조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CPI 발표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내일 밤이네요, 그죠? 금요일 날에 한국장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뭐 366, 365 다시 음봉으로 내려오면 뭐 다시 숏포지션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